뼈와 피부로 보는 얼굴 구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얼굴을 딱 세 가지 요소로만 구분하는데, 중요도, 뼈, 상, 근육, 하, 피부. 피부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뼈와 근육을 따지자면은 뼈, 상, 근육, 하예요. 얼굴 근육을 굳이 따로 연습을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왠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얼굴에 근육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인체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림 관련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 크게 깨달은 것은 이거 필요 없네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뼈를 그려볼게요. 두개골을 그려보겠습니다. 두개골은 기본적으로 이 윗부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 윗부분에 뼈가 있고 아래쪽에 턱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분리가 돼 있죠? 움직여야 되니까. 옆모습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 이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눌러보면 여기에 딱 입 안으로 들어가게 눌려질 거예요. 그리고 턱이 있고요. 자, 간단하게 그리면 이 정도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상악골, 그리고 이 아래는 하악골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뼈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얼굴 그리는 데 있어서 근육이나 뭐 다른 것보다 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뼈로 뭐든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쪽 뇌를 감싸는 두개골이고요. 그 다음에 안구를 감싸는 광대뼈와 이쪽은 비강입니다. 비강. 비강은 이렇게 구멍이 안으로 딱 뚫려 있죠. 코라는 게 딱 구멍이 전체가 구멍이고요. 콧대 위쪽만 이렇게 뼈가 불뚝 나와 있어요. 광대. 광대 있고 눈 아래서 광대 라인은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에 뼈가 이렇게 딱 끝나겠죠. 상악골. 이게 위쪽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빨이 있는데요. 이빨 개수는 일단 여러분들이 굳이 뭐 엄청 디테일하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일단 없어요. 여기에 이빨이 있고 그렇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공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랫이빨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 볼 때 이 뼈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 얼굴 팁을 입히면은 자연스럽게 이 턱관의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한 사람이면 이 뼈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쉐입을 지닌 뼈를 지닌 사람이겠죠. 일단은 공부할 때 최대한 강조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강조해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이건 등고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나 그때 산을 그릴 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산의 어떤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등고선이라는 걸 그리죠. 요것도 그림을 쓸 때 응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정확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와라는 게 있고요. 자, 안와는 강조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적용될지는 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추가로 그려보면 이빨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나오는 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이빨 라인을 따라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묘사도 생기고요. 뼈에서. 자, 이게 정면이고요. 자, 측면 그려볼게요. 자, 여기 비강. 구멍 뚫린 곳은 옆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코가 올라가면 이렇게 코가 생기게 되겠죠? 이마. 방금 안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눈두덩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마가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쭉 돌아가면서 머리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빨. 이빨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살짝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턱이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턱 라인 뒤로 쫙 가고요. 이렇게 그리니까 약간 뒤통수가 작아졌네요. 다시 한번 맞춰주고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생각보다 뒤통수가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요. 또 옆에서 볼 때 이 안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구의 구멍이.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눈을 그려볼게요. 자, 눈썹이 있고 눈이 있어요. 뭔가 형태가 되게 평면적이죠.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눈구멍이다. 이럴 때 눈을 그린다면 눈썹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나오고 눈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형상이 나와요. 자,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눈이랑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우신가요? 자, 확실히 이게 좀 더 괜찮다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모든 게 뼈와 연결되어 있고요. 대각선으로 눈구멍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광대뼈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눈을 감싸는 아나 라인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가 그냥 여기서 툭 끊기는 게 아니라 여기 귀 쪽, 이 귀 뒤쪽 라인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빨. 자, 이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광대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 뒤쪽까지 이 라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자, 턱관절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근데 올라오는데 약간 이게 약간 구멍이 있습니다.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관절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옆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기울어진 눈, 그리고 이 광대 라인, 그리고 비강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뼈는 정말 최대한 옆면, 측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 촬영분이 좀 유실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다시 찍은 분량입니다. 이 해골에 얼굴을 입혀볼게요. 뼈가 왜 중요한지. 자, 우선 옆면을 그려볼게요. 옆 뼈의 구조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쪽 안화를 봅시다. 피부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다음에 콧대도 옆에서 보면 여기가 한번 튀어나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뼈가 없죠. 자, 여기만 유일하게 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콧등까지는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자, 내려가다가 다시 콧망울에서 여기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있어서 연골이 잡혀요.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술이 나오죠. 입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턱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턱 라인도 요 뼈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 그려봅시다. 눈썹도 이 안과 라인을 타고 가요. 이렇게 안와를 덮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안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안구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안구를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눈동자를 앞으로 쳐다보게 그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지식으로서 이걸 한번 구분해 보면 좋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자, 둘 중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 요 기울기를 봤을 때 요게 맞게 돼요. 이렇게 해줘야 눈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안구를 빼고 여기다가 눈을 그려봅시다. 안구를 감싸는 눈꺼풀을 그리고요. 조금 더 올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쪽 눈꺼풀이 있죠. 그 각도가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안화와 눈 구멍, 여기 각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광대 쪽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따라서 또 약간 남자 옆모습 봤을 때 여기 살짝 패인 거 본 적 있죠? 좀 마른 사람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에 별로 지방이 없으니까 여기가 살짝 패이죠. 살짝 패여주고, 그 다음에 자, 콧구멍. 자, 콧구멍과 콧망울 여기는 이 뼈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 뼈의 형태대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지금 코가 엄청 짧아졌죠. 자, 이게 뭐랄까 그 원시인들 얼굴 형태를 복원할 때 뼈를 토대로 하잖아요. 그게 딱 요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뼈로서 얼굴 형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화가 여기밖에 없지만 여기의 각도로서 이 사람의 코가 어떤지, 이 콧대의 기울기가 지금 요 기울기로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살짝만 미묘하게만 내려간다면, 이렇게 미묘하게 360도 각도 중에 이 각도는 정말 한 1도 정도죠. 거의 1도, 엄청 작은 각도. 이 각도대로 콧대를 한번 바꿔볼게요. 엄청 조금 내려갔음에도 이 뼈가 엄청 거의 1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콧대가 엄청 달라지죠. 이게 여기 콧대는 요 비강 이쪽 콧등 뼈가 결정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도 콧대가 높은 게 그래도 좋죠. 콧대가 높은 게 그래도 예쁘니까 다시 높은 콧대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입술도 물론 요 뼈의 형태가 적용이 되지 않죠. 입술도 아예 독립적인 형태죠. 입술도 그래서 따로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콧망울과 입술이에요. 자,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지금 뼈의 형태를 따라서 하고 있죠. 자, 이 뒤쪽에 귀가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지금 피부를 입힌다 라는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는 지금 거의 근육이 없어요. 근육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지금 요 뼈를 베이스로 피부 채색을 살짝만 해볼게요. 이 뼈가 피부에 얼마나 드러날지. 자, 근데 지금 뼈의 형태대로 얼굴을 그리니까 코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여기만 좀 수정할게요. 제가 살짝 요 코 끝나는 지점을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비율이 됐죠? 자, 그럼 그래서 어두움을 넣어볼게요. 어두운 부분. 자, 여기 뼈 아래쪽 여기서 딱 잡고 전체적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도 뼈로 인해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전체도 어둡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여기 광대뼈도 살짝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콧망울과 입술은 뼈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위에서 오는 빛을 적용해서 적절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 코에서 이제 덩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일단 바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정면으로 바로 가봅시다. 비강이 너무 짧게 돼 있네요. 좀 더 올려주고 정면에서 코를 보게 되면 조금 강조시켜서 그릴게요. 자, 콧대가 이 비강 위쪽 때문에 좌우로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쪽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요 콧망울, 요 아래쪽 콧망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좌우로 커져요. 콧망울이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그려볼게요. 여기 콧망울, 콧볼이고요. 여기는 콧대 좌우, 콧대 좌우고요. 여기는 코를 지금 단순한 객체화를 시켜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빛이 떨어지면 여기가 지금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어둠이 잡히는 거예요. Y자로. 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등구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봤을 때 비강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밑에 쪽을 이렇게 잡아준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정면 봅시다.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뼈로 돌아가 보죠. 뼈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구조를 한번 말해볼게요. 동구선을 그릴 거예요. 자, 이게 안와. 안와라는 거는 안구의 기와, 안구를 덮는 지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지만 요거 눈두덩이. 눈두덩이라고도 하죠. 눈두덩이는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안와를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스스로의 안와. 이걸 만져본다면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쑥 내려가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도 할 거고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덩어리를 그려볼게요. 자, 눈썹까지 이게 딱 끝나잖아요. 덩어리가. 눈썹 위로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자, 이걸 끄고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눈썹 그린 걸 지금 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덩어리를 올려볼게요. 자, 빛이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잡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어두워져요. 좀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좀 더 우락부락하게. 자, 이렇게 돼서 다시 그 선을 켜볼게요. 이렇게 되면 눈썹 끝에서 이 덩어리감이 아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살짝 더 올려야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까지 눈썹 위로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저런 그림을 보다 보면 이렇게 눈썹 위로 살짝 그라데이션이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제 그림을 토대로 그런 게 들어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 안와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인상 쓴 남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혹시 보이나요? 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까지 덩어리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죠. 눈썹 위에까지. 눈썹이 끝나는 게 아니죠. 톡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톡 끝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물론 막 엄청 이상하다. 그것까진 아니에요. 그것까진 아니지만 자연스러움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좀 더 내가 그림을 캐주얼하게 그릴 것이다 라면은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심플하게 바꾼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캐주얼하게 그린다면. 하지만 내가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이 눈썹 위에 약간의 그라데이션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사실상 눈썹도 완전히 얘가 딱딱 구분된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펼쳐줬죠. 이렇게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눈썹 위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죠.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갔어요. 자, 얘도 방금 남성 캐릭터보다는 좀 더 완만하지만 얘도 이마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안화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이런 형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포인트를 말하면 여기서 갔다가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왔다가 부드럽게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가볼게요. 이걸 보니까 바로 또, 예, 좀 더 퀄리티를 올린 것과 지금 이 스케치를 보니까 구분감이 더 오시죠. 자, 귀는 일단 대충 처리할게요. 일단 뼈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그 뼈 아랫뼈를 약간 감싸는 이런 덩어리감 살짝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요 뼈 밑에 딱 생기게 되는 여기 그림자까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예,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딱히 근육 하나 없이 뼈의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도 얼굴에 양감이 생겼죠. 양감이 생겼고, 근육은 그럼 어디서 필요하냐? 예를 들어 여기 연결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근육을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근육이 아무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를 세게 깨물고 있다거나 이럴 때 여기 약간 그림자가 생겨서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되고 등대뼈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덩어리가 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 인상을 쓴다는 거는 이 피부가 접히는 거긴 하죠. 근육이 움직여서 접히는 거긴 한데 우선은 피부가 접히는 게 가장 크니까, 예, 얘는 이제 피부가 접힌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사실상 눈주름도 사실 근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이 접힌 거죠. 눈의 근육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은 이렇게 이 원형의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원형의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 지금 없겠죠. 그렇다면 얘는 피부가 그냥 접히는 것. 그리고 입술에도 이런 원형의 근육이 있어요. 여기 입술을 그릴 때 입술의 정면을 그렸어요. 입술의 정면에서 이걸 감싸고 있는 것은 구륜근, 구륜근이라고 입을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므린다거나 이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우리 몸에서 요 동그란 근육, 뭔가 조이는 근육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눈, 그리고 입, 그리고 항문.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판때기처럼 원형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소라과자처럼 되어 있는 곳은 눈, 코, 항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근육에 영향을 받는 곳이 주로 하관에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입술을 깨물 때, 이빨을 깨물 때 여러분들 이빨 한번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이쪽 근육이 팍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바로 해보세요. 어? 이게 있었네? 라는 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를 손을 딱 잡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구륜근의 형태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자, 뼈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여기서 보면은 뼈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죠. 자, 여기서 표현해 볼게요. 덩어리가, 입술 덩어리가 아래까지 이렇게 잡히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잡히는 거. 자, 이 왼쪽에 빨간 캐릭터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관만 칠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뭔가 여기가 딱 잡힌 사람 본 적 있죠? 딱 잡힌 사람. 뭔가 좀 우락부락한 느낌에서 좀 이렇게 잡히는 게 많죠. 우락부락한 아저씨. 뭐 레슬링 선수라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양인도 이렇게 되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턱 형태는 턱의 덩어리 가면 약간 여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써 여기 근육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근육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그릴 때 그리고 이쪽 그릴 때를 거의 주로 사용해요. 제가 수많은 얼굴과 예를 들어 만화적인 얼굴 그리고 사실적인 얼굴 둘 다 그렇지만 거의 요거 두 개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딱히 뭔가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자 뭔가 할 수 있다면 요거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눈 밑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눈이 있을 때 늙어서 나오는 이런 처짐 처진 같은 것도 있겠으나 이거는 그냥 근육에 연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피부가 늘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옆모습은 전 요 정도면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해줍시다. 눈 안국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안구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눈에서 다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자 밑에 눈밑살이 잡히고요. 자 위쪽 빛나는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자 다음에 안구에 그림자 생기고 위쪽 어둠도 같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딱 느낌이 오죠. 형태가 딱 잡혀 있다는 것이.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다시 꺼봅시다. 안화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길어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뼈를 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자료들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뼈의 기본적인 덩어리 잡힘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고 있다. 예,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정면을 제가 계속 어떤 구조적인 설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좀 치워주고 자, 정면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딱 이 위로 눈썹이 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딱 여기 구멍 위쪽에 보통 잡아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남자를 그리는 이유는 인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얼굴이나 몸에서 구조적인 연습을 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걸 그려야 조금 더 형태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요. 기억 속에 잘 남고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그리면은 이거를 나중에 숙소만 해줘도 이런 묘사를 좀 삭제만 해줘도 좀 더 부드러운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부드러운 얼굴을 그릴 때 이런 우락부락한 형태를 모른다면 그 부드러운 얼굴에도 깊이감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내공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우락부락한데 속눈썹을 괜히 넣었네요. 속눈썹 그냥 빼줄게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의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여기 살짝 나와요. 아까는 이 왼쪽에 있는 빨간 거는 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그린 거고 저는 이제부터 실전적으로 그려볼게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코끝은 이렇게 V자로 나오죠.
콧망울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콧망울 묘사도 좀 가볍게 들어갈게요. 지금 콧대가 좀 뭉개져서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얼굴 아웃라인도 계란형보단 좀 더 이렇게 우락부락한 형태로 잡을 거예요. 왜냐? 우락부락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가벼운 것도 깊이 있어 보이게 그릴 수가 있다. 예, 라는 거고요. 음, 얘도 좀 인중이 길어졌네요. 그럼 코를 더 내립시다. 뭔가 진짜 구조만 따라서 가니까 정말 그냥 뭐랄까 무슨 해부학책에 나오는 그런 얼굴이 나오죠? 제가 이걸 좀 위로 보냈네요. 얘를 좀 위로 보냈어요. 좀 더 아래로. 안구 구멍에 비해서 너무 높이 있었죠? 좀 더 내려주고요. 턱에 이게 있으니까 지금 뭔가 타노스 같네요. 이거 지워주고. 자, 바로 덩어리를 잡아봅시다. 자, 왼쪽에 제가 그려놓은 이 도형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위에 뼈는 조금 더 약하게, 예, 잘 안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근데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니까 이 뼈 자체가 그냥 기본 톤 같지 않나요? 좀 마른 사람의? 그래서 뼈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좀 옅게만 여기다 넣어줘도 이게 기본적인 묘사 같아 버려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으니까, 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눈 밑에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눈꺼풀 아래에 어둠 만들어지고 여기 어둠 치고. 지금 눈알이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아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광대. 자, 광대에 좀 세게 잡아줄게요. 이 사람은 좀 더 마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잡히고. 자, 지금 잡히는 거 위치. 딱 이 윗머리뼈와 턱뼈의 중간 여기 어두운 지점이죠. 그 다음에 잡고 풀어주듯이 여기를 뚝 떨굴게요. 그 다음에 광대뼈. 자, 광대뼈 여기 나와 있죠? 그것도 손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내려가면서 조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술은 좀 더 이 뼈와 별 연관 없이 그냥 독립된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구륜근 생각하면서 구륜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옆면 붙어버렸죠. 예, 이렇게 빼빼 마르고 이렇게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붓게 돼요. 이런 어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상을 보면은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뭐 덩치는 되게 크고 되게 우락부락한데 좀 빼빼 마른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 지금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왼쪽의 구조를 토대로 한 이 얼굴 구조, 코의 구조를 보면서 그려볼게요. 자, 콧대 아래에서 덩어리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살짝만. 여기를 잡아요. 그다음에 위는 좀 밝게 해줘요. 그다음에 콧대 약간 좀 지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비강을 감싸줘요. 자, 비강은 계속 말했던 여기 코뼈죠. 코뼈. 옆을 감싸준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으니까 콧대가 뭔가 잡힌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연습하려면 석고상, 이걸 비너스나 줄리앙 이런 것들을 보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연습하고 덩어리 잡아보고 이런 연습이 많이 중요해요. 재밌는 게 그 중국인들 중에 페인팅 좋은 사람 많잖아요. 중국은 이제 보통 이제 아카데미적인 미술을 대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니까 정통 미술이죠. 나 유화 쓰고 기본 인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게임 아트를 좀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거 공부해서 게임 아트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폼 풀 때 석고상 그려요. 자, 왜 석고상을 그리냐? 구조적으로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양감. 양감을 또 내가 연습을 또 하는 거죠. 내 감을 잃지 않게. 그리고 관찰력. 내 관찰력이 녹슬지 않게 계속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완벽한 그 석고상이 정말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인물을 거의 그릴 테니까 인물 연습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형태의 인물 연습. 그래서 요 뼈를 기반으로 이 입술이랑 여기 구륜근과 입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뼈를 기반으로 그렸어요. 슬슬 계속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딱 좋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묘사해 봅시다. 눈썹 여기까지 살짝 튀어나왔죠?
자, 지금 제가 여기는 안 알려드렸어요. 여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마. 자, 이마에서 이렇게 안화가 한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뭔가 되어 있냐. 이건 아니고요. 이마가 한 번 다시 나와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다시 이마에서 덩어리가 잡히게 돼요. 자, 여기 살짝. 근데 너무 세게 잡히진 않죠. 살짝만 잡아요. 살짝만 잡아주고요. 여기도 살짝 묻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마에서 저렇게 빛나죠? 이렇게. 자, 지금 안화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느낌이 들죠? 이게 그대로 또 드러나게 돼요. 안화. 안화에 한번 기름을 좀 번들번들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안화 쪽이 기름기가 지게 돼요. 음. 저도 이 거울을 보면은 제 안화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얼굴이 좀 번들번들해지면 여기부터 반짝반짝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또 아는 사람 보다가 사람을 봤을 때 여기가 반짝인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안화가 발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사람과 대화할 때 또 그 얼굴 구조를 또 유심하게 보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공부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정면과 측면을 뼈를 기반으로 기본 컬러를 입혀봤어요. 자, 지금까지 2번 뼈와 피부로 보는 얼굴 구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3번 나라별로 선호하는 얼굴 스타일이 다르다. 이것을 진행해 볼게요.